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비교적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초였죠, 여러분들에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 기관의 순매수 상위종으로 잡혔고,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어떤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로 간다, 화성으로 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다른 말로는 인공위성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무려 400조 원의 엄청난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약 1%에 해당되는 4조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조짐의 시점이 되었던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 개정안이 작년 7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관련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의 일봉 차트입니다. 7월 28일 당시가 이 시점이거든요. 주가가 살짝 한번 튀어오른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주가는 별다른 상승폭 없이 지루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철저하게 올해 초부터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7월 말, 이 당시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은 지루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올 1월부터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앞서 보여드린 두 종목, 이 두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게 시발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미국 ETF 시장에 우주항공 관련 ETF가 생겨났고, 미국 펀드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년의 첫 ETF 테마로 우주항공을 선택했고, 이러한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체 연료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4조, 전 세계적으로 400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말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6대 미래 유망 신기술 중에 우주항공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 그동안은 국가 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현 시점에 민간 기업들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주항공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영어로 카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카이의 수급을 살펴보면 한 달 동안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연기금의 성향은 철저하게 시세 차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많은 매수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기금의 매수 패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루 이틀의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물량을 많이 매집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보면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연기금도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솔직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조금만 당겨볼게요. 작년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 재작년 말과 작년 초, 이 당시 주가 위치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구간, 그런 구간보다는 조금은 눌리는 구간을 활용하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두 종목 위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기관의 수급, 그동안 줄곧 매도세만 보여주었던 기관, 그런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의 투자 패턴을 봤을 때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 개정이 시행됨으로써 민간 업체들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에 대해서 6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제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하나 만들 때마다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주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도체를 대상으로 늘 말씀드리듯이 관련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본다면 또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월 20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인공위성이 한 대가 발사될 예정인데, 이번 건부터 시작으로 국내 위성 개발 주도권이 국가에서 민간 사업체로 넘어가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차례대로 발사될 예정인 인공위성 2호부터 5호까지 모두 카이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우주항공 산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 영상 구독자분께서 DB손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적자를 보는 기업도 아니고 실적은 참 좋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DB손해보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년 5천억 이상의 큰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죠.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DB손해보험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를 찍었던 그 당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별다른 상승 없이 박스권을 형성했고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 지표에 불과하거든요. 과거에 영업이익이 1조가 발생이 되었던, 적자로 1조가 발생이 되었던,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021년에 얼마를 벌 거냐, 그리고 2022년에는 얼마나 더 상승할 거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실적이 좋지만 내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런 점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021년, 2022년 이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반배차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계속 시장이 커질 것으로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매출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투자 종목을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는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주가를 보면 매일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의 적자, 지금의 흑자 별 관심이 없다. 단지 내년에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성장이 가능한지,
이런 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주말이 찾아왔죠.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